네, 김계한 증인. 네, 위원님. 네, 지금 무슨 죄로 수사받고 있어요? 지금 직권남용죄로 제가 그렇죠? 고소되어. 네, 됐습니다. 자, 7월 30일 날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들고 갔잖아요. 당시 전화규 대변인 허태근 정책실장도 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 반응이 수사 잘 됐다. 사단장까지 오송 사건과 비교하면서 사단장까지 집어넣은 거 보니까 수사 잘 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데 맞아요? 각자의 다 의견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지금 정확히 되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억 못하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지금? 위원님, 1년이 지나가는 자,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끝나고 나서 박정훈 대령에게 장관이 악수하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했다는 말은 기억을 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악수했습니까? 장관이. 그때 참석한 인원들 다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칭찬도 했어요? 칭찬했냐고요? 제가 수고했다 그러는 말로 그래요? 알겠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7월 31일 날 원래 박정훈 대령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국방위에 보고하기로 했었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취소됐어요. 그렇죠? 네. 네. 이미 가족에게도 다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전날인가 해서 네, 유가족분들한테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짧게 대답하세요. 뭘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자, 그런데 뭐 장관한테 이첩 보류하고 브리핑 취소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건으로 받았어요? 구두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좀 전에도 나온 것처럼 문건으로 결제받은 내용을 지금 구두로 지금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다 설명했고 전날은 수고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사안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취소하고 보류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1시간 반 전의 일이라 긴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일단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인원들한테 전파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정동범 부사령관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국방부로. 증인에게서 보냈나요? 정종범 부사령관이 그때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보냈죠. 증인이 보냈죠. 예, 장관님실로 보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제 박정훈 대령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증인 다시 한번 물을게요. 대통령 경로 증인이 듣고 박정훈 대령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 직권남용죄로 수사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로를 들었으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알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증인이 이 대통령 경로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유죄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지금 어떠세요? 제가 그 세부적인 법률적인 지식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박정훈 대령 7월 31일 날 증인에게 5시쯤에 문건을 작성해서 줬어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한 장짜리 문건 보고 받았습니까? 그게 그 시간대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 날인 8월 1일 날 우리 전체 회의 있을 때 그때 보고 받은 거 맞아요? 네, 그 보고받은 한 장짜리 문건 접어서 수첩에 집어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사실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라고요. 이 보고서 문건 어떻게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 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보고서 직접 받은 거 없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서 수첩에 기록했고 제가 그 문서를 직접 받은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하가 보고하는데 상급자가 받아 적는 아주 특이한 군대를 만드셨네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간 BH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언론에 여러 번 나왔던 거라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네, 박정세랑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 얘기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7월 31일 다 이첩된 당일날,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설이 경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령관한테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다. 왜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왜 사단장을 처벌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잘못 보고 받으신 것 맞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지시하는 대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뺐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내려와서 중수대장과 일광수대장과 같이 만들어서 당일날 바로 보고 드렸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에서 직접 제가 7월 31일 날 18시 여간에 바로 보고 드렸고, 사령관은 직무 책상에 앉아서 작은 누런 계열의 수첩에 반을 접어서 그 메모를 넣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령관의 관한 어떤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문건을 출력해서 직접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시죠. 사령관, 네, 위원님. 사령관 나오세요. 예,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박지원입니다. 아셔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병대 사령관 다 해봐야 돼요. 껐다 가면 기억이 없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 이건 비겁한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의원께서 국방부 대변인이 국민 보기에 엄정하게 수사가 잘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방부 정책실장도 저도 대변인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런저런 다 얘기들이 다 틀려서 정확하게 두 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긍정적 평가를 한 것만은 기억하겠죠. 대변인이 오송과 관련된 사건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자, 보세요. 김경환 중위께서 검찰 수첩에 수사 수첩에 두 줄을 그었어요. 그 두 줄 그은 게 뭐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줄 그은 게 뭐냐고요? 무슨 뜻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어떤 파악한 바에 내용인가 제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두 줄은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습니다. 내일 이런 문구를 사령관이 지웠어요. 사실이에요? 예, 그거는 제 노트에 있던 부분이고 그거를 뭐 제가 썼던지 제 생각을 적은 건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아니 기억나지 자기가 않습니다. 적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게 그 사령관 할 말이에요? 이걸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국방부 차관이 24분 만에 잘됐다고 하는 것을 왜 바꿨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설명은 네. 하지 않지만은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런 분들의 오늘 입법청문회의 진술을 보더라도 특검에서 꼭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령관 통화 기록을 공수처에서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공수처에 다 포렌식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지웠는가? 이런 문제도 내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수첩에 최초로 이첩 당시 유재현 증인이 우리가 혐의자를 예단할 필요가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면은 오히려 경찰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부분의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맞고 만약에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 나중에 재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결국 경북 경찰청의 혐의자 두 사람을 특정했단 말이에요. 증인은 자신이 수첩에 적은 것과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무관리관한테 조언을 받았던 거는 혐의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넘어간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걸 보질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 이용인 중령 믿습니까? 불신합니까? 이러한 억울한 일을 위해서도 수동을 받아야 된다. 예. 지금 저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 사실을 다시 알겠습니다. 제가 7월 31일 이첩이 보류되고 8월 1일까지 사령관하고 수사 축소 외압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제가 사령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병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경찰로 넘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장관님한테 건의드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수첩에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가로 열고 내일이라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의 세 번째 선택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처음 나온 진술인데요. 박정훈 대령 증인. 예. 김계환 사령관이 예. 처음에 예. 신범철 차관의 지시에 대해서 즉각 수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증인이 증언하듯이 내가 옷을 벗더라도 한번 건의해보겠다 하는 말은 이첩보류 지시 이런 등등이 잘못됐다라고 김계환 사령관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첩 보류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뺐을 때 제가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다라는 제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구체적으로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빼지 않고 이첩을 했을 경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첩보류한 것은 잘못됐고 또 누구누구는 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계환 사령관도 당신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박정훈 대령과 같은 입장이었던 거죠. 예, 사령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박 2일 고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거역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어떤 압박이 왔기 때문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본인이 서명한 것을 뒤엎었듯이 김계환 사령관도 본인의 생각을 바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사령관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던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네. 그런 것이 VIP가 경로했대.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바꿔라 라는 것이고 그 VIP 경로가 결국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사인을 번복하게 하고 김계환 사령관의 내가 옷을 벗더라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 하는
그런 해병대 정신이 뒤바뀐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령관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예. 네. 예. 대통령 경로는 7월 31일이고 8월 1일 까지는 저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최소한 8월 1일 오전까지는 같이 고민을 했고 오후부터는 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 박정훈 증인. 그러니까 VIP 대통령 경로가 있었을 당시 그 대통령의 경로를 견디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당시 상황까지는 박정훈 대령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동지였어요. 그렇죠? 같은 생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VIP 경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해병대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버틴 거고 그러다 보니 보직해임도 되고 항명수계죄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이종섭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경로 이후에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